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운세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화일간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정화란 그 촛불 또는 모닥불의 사물의 비유가 되고요. 그 정화는 음간이지요. 촛불이 초가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듯이 정화일간들은 희생봉사 정신이 뛰어나고 또 여러 무리 가운데 정화일간이 있다면 아마 분위기를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에게 올해는 그 신금은 편재에 해당이 되고요. 축토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화생토, 토생금으로 왕성하게 식신생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화일간 자체가 은간이고 또 만약 본인이 신약한 사주라면 오히려 식신생재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건강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건강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재란 불규칙적인 이런 그 목표, 추구, 이런 재물, 활동 영역이 또 확장되고 그리고 또 더 큰 이런 그 목표나 달성이나 그 재물 획득하는 데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토생금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그 사주팔자 구성이 좀 신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축토는 습토죠. 습토니까 일간 하기를 많이 빼앗아 가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너무 바쁘게 자기 몸을 혹사하시지 말고 특히 제가 정화일간 원래 2020년 신축년은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은 액성이라고 합니다. 당사주에서요. 그래서 여기 정화 천간에 그 동그란 거 이렇게 쭉 노란 줄을 따라가면 묘라고 돼 있죠. 원래 정화일간들은 다 12운성으로 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묘지란 뭐 사람이 죽는 거는 아니고요. 재물로는 유리합니다. 묘지에 다 이렇게 땅 속에 묻어두는 그런 형상이지만 육친 관계에서는 조금 불미한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축년에 신금이 축을 보면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절대 무리하게 돈을 쫓지 말고요. 남녀 모두에게 그 이성운이 따릅니다. 그런데 양은 천사로서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 원래 만나는 인연이라면 그 숙명적인 만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혼 여자분이나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셔도 무방한 그런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또 좋은 인연이 안 돼서 만약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번 생에 업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만남이니까 아주 그냥 불미하게 안 좋은 일로 헤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축의 양은 요양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요양할 수도 있고 또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요양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운도 됩니다. 근데 만약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면 이 양의 운에 만나는 이런 이성은 특별히 기혼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푹 빠져드는 이런 그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히 그 가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년을 그 당사주에서는 액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그냥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그 앞부분만 소개하자면 천지무종 새엄난수라
분주로도 근력생애라. 이 말은 하늘과 땅에 정이 없으니 물려받은 직업 지키기 어렵구나. 가는 길마다 분주하니 노력해서 살아가리라. 일단 그 정화일간들은 원래 2021년 신축년은 식신생재하는 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빠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이 축을 만나면 묘지라고 했는데 또 정축은 백호살도 되니까 백호가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호를 뭐 나쁘게도 보는 그 풀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수가 있다고 하죠. 백호살은. 그게 만약에 올해 같은 해에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또 병원에 가서 침을 미리 맞으면 이 백호살의 액을 감할 수가 있고요. 이 백호살이란 좋게 작용할 때는 강력한 뚝심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그런 운으로도 그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축축하죠. 우리 말 그대로. 그래서 묘지가 또 쌍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세상에 갇혀 소통성이 떨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강하게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또 축은 하계살인데 하계살은 예술성을 뜻합니다. 그만큼 신축년의 정화는 그 신금의 예리함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주변의 그 인정과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또 축토 안에 그 평소에 신금이 들어있죠. 그 신금이 천간으로 투출하니까 분명히 자기의 그 활동 영역에서 뛰어난 활약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에게 축이 묘지이니까 일을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고 그리고 특정한 일에 심하게 몰입하지도 말고 적당한 휴식과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토는 그 동토니까 화의 기운이 있어야 좋고요. 또 불이 약하다면 그 정화의 불씨가 타오르는데 초가 타오르는데 이게 심지 역할을 못하니까 만약에 저렇게 천간에 간목이 있다면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나무 안에 그 간목이 없다면 지지의 인목이라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열토죠. 미토와 같은 이런 흙이 있어도 좋습니다. 뭐 충이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축토는 안에 신금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갈밭입니다. 근데 미토의 이 열기로서 밭을 개간하는 운이니까 오히려 그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으로 뭐 이동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좋은 쪽으로도 발현되니까 충미충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약한 정화일간들은 나무의 생조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자기 팔자에 저런 나무가 없다면 등산, 산림이 우거진 곳을 자주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침 있죠. 이 편백나무로 만든 목침으로 베개를 삼아서 그 목의 기운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묘일주가 되겠는데 축과 묘가 부딪히면 습이 발생해서 인성이 꼬여 공부가 잘 안 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수업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을목도 사실은 습목입니다. 그래서 이 습과 습이 부딪힌다 이렇게 보고 또는 이 을목이 목생화로 편인이 되죠. 편인이 식신을 만나면 편인도식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 편인도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식신은 나의 활동이고 나의 밥그릇인데 이런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이런 운이 되니까 여기도 조후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 본인 일지에 뭐 사화를 깔고 있다든가 아니면 미토 이런 그 조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오행이 하나쯤 있다면 더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사일주죠. 정사일주는 무게합이 돼. 지장간을 보시면 그 사화 안에 무경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축토 안에는 개신기가 들어 있고요. 경금은 지장간 사화의 경금이 사의 장생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사 자체로도 이 불균이 강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일주인데 더군다나 장생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합이 되지요. 무게합하로 이렇게 개수, 관을 나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힘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병신합수 하니까 여기서도 관이 되니까 관을 취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지에 유가 있다면 사유축, 금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성국을 이루죠. 만약에 정유가 되면 정유는 그 정활간에게 천을 기인이고 장생지가 되니까 굉장히 유리한데 이렇게 재성이 사유축, 금극을 이루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해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만약에 천간에 병, 겁재가 있다면 이 재물을 겁재가 다 빼앗아 가는 격이 되고요. 또 정화가 본인 일간을 제외하고 하나 더 있다면 비견, 내 형제나 내 그 동료들이 내 재물을 빼앗아 가는 이런 그 운으로도 또 나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그 팔자 안에 저런 겁재라든가 비견이 있는데 지지로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서 들어왔을 때는 절대 돈을 쫓으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미리 주변 동료들에게 많이 베푸시면 돼요. 그 형제간하고도 많이 베풀어서 나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신축년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단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욕은 삼가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정미일주가 되겠습니다. 정미일주는 본인이 그 미토 열토를 가지고 있는데 축습토가 와서 축미충을 해주니까 2021년에는 재물 취득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치장간에도 보면 미토에는 정을기가 들어있고요. 축토에는 개신기고 정계충이 일어나고 또 을신충이 일어난다. 이래서 마침 그 축미충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재물을 취득하는 데서는 축미충은 제가 아까 그랬죠. 자갈밭을 개간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재물은 유리합니다. 다만 육친관계에서는 조금 불리하겠죠. 육친관계는 가족관계, 화생토, 식신상간의 해당이 되니까 자식과의 그 갈등 문제도 해결이 되겠고 또는 자기 활동하는 그 주변 상황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는 미토가 깔고 있는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의 관계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를 하신다면 정미일주는 굉장히 2021년에 재물 취득이 아주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유일주인데 여기도 아까 그 정사일주처럼 사유축, 금국, 재성이 막 몰려 들어오는 그런 운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지장간에 보시면 정유일주는 좀 천을기인에도 해당이 되고 이 천을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 누군가가 도와주는 기인이 꼭 나타난다. 하늘 천우신조가 있다. 이게 천을기인이 되고요. 그리고 유축합이 일어나고 그 요금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 원래는 지금 신축년에 이 천간으로 투출했기 때문에 재물 획득에는 정말 유리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화일간은 기본적으로 지지가 조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류는 천을기인 말고도 그 문창기니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 학문에도 그 재능을 굉장히 학문 쪽으로도 재능을 펼치는 그런 운이 되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금국을 이뤄서 돈이 이렇게 또 특히 또 편제니까 편제는 큰 돈이죠. 이런 돈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그 돈 버는 데에 눈이 멀어서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병이나 정 이런 비견 겁재가 있다면 미리 베풀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미리 그냥 형제간과 그 내 재물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액을 다 면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약한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 제가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랬죠. 목은 목생화로 인성이 됩니다. 인성은 어머니의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 이 신약사주도 얼마든지 재성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늘 베푸는 삶을 영위하시면 별 무리 없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 정해, 마지막으로 정해 일주죠. 정해 일주는 그 본인 자신 일지에도 지금 해수 큰 모를 깔고 있죠. 그래서 또 특히 정해는 태지가 됩니다. 이렇게 불이 곧 꺼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나마 또 천을 기인이 같이 동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해일주 또한 그 어렵다 생각하지만 또 그 가운데 도와주는 기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지에 또 정관을 둔 사람들은 온순하고 성실하죠. 특히 또 정관이 물로 들어와 있으면 사람들이 참 그 착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운에서 특히 재성 이런 편재운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좀 조급한 면이 있고요. 결과를 성급하게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또 더군다나 지지가 이렇게 다 해자축으로 겨울 이 차가운 글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올해 이 신축년의 신금은 그 축토 지장간에 신금이 투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토에 강하게 뿌리를 내렸으니까 음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신금의 날카롭고 이 차가운 면이 드러나서 이 여린 정화 촛불이 견디기에는 아주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제가 신약한 사주라면 인성을 써야 된다. 인성이 뭡니까? 간목, 목생화, 간목,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또는 천간에 이 무토가 있어도 이 습을 흡수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그거조차도 없다면 지지에 미토가 있어도 조운은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무토로 찾아뵙겠는데요. 총 정리를 좀 하자면 정화일간은 일단 여린 촛불이고 음간이고 이래서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의 이 약한 기운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인성을 써야 되죠. 인성이 그 간목이라든가 이런 인성을 써야 되는데 결국엔 인성은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주를 다 포함해서 베푸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베푸는 자세가 그 말대로 인성을 쓰는 게 되고요. 특히 또 다른 그 유튜버 선생님들 보시면 신강한 사주는 취할 수 있지만 신약한 사주는 불리하다라는 말들을 종종 해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 사주가 신약한 것을 신강으로 채우는 방법은 인성을 쓰는 것입니다. 인성은 나무, 목생화로 목을 써야 되는데 목은 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질 인자를 쓰고요. 그래서 인을 쓰신다. 많이 베푼다. 그러면 나는 항상 그 약한 사주가 아니고 강사주로 그 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원래 그 정화일간 분들 특히 정축 묘지니까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시고 인성을 쓰신다면 아주 큰 재물을, 특히 편제니까 큰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운이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